수 46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시겠습니다. 첫째, 적용 여부에서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임차인이 창고 건물을 사실행위와 뭐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영리활동을 같이 하죠. 그럼 상위법 적용되죠?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증금 액수 제한 없이 적용되는 거 있어요. 액수 제한돼요? 제한 없어요? 없이 되는 거 있죠? 권리금 문제, 그 다음 갱신요구권 문제, 대항력 보장, 이거 다 보증금 액수 제한이 없이 인정됩니다. 그 보증금이 얼마여야 돼요? 10억이어도 권리금 규정 인정돼요. 갱신요구도 인정이 되고요. 대항력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등기 전세나 법인일 때도 적용되죠? 미등기일 때도 돼요. 일시사용임대차만 적용이 빠져요. 일시사용임대차만 적용해서 빠져요. 다음 대항력. 이거는 인도하고 뭘 맞추면 돼요? 사업자 등록. 받은 날이에요? 신청한 날이에요? 신청한 날 이 길부터죠. 다음 쌍괄호 2번.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해버렸어요. 폐업해버렸죠. 그러면 대항력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대항력 인정 안 되죠? 세 번째 쌍괄호 3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이면서 뭐예요? 존속 요건입니다. 취득 요건이고 무슨 요건? 존속 요건. 폐업하면 어떻게 돼? 폐업하면 없어져. 그래서 배당 요구에 언제까지요? 종기까지. 종기까지 존속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그 다음 2번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누굴 승계해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죠. 이분이 임차인, 이분이 세주인, 양수인. 양수인이 누구 지위를 승계해요? 임대인.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승계한다는 거죠. 승계합니다. 그죠? 주인법으로 가셔가지고요. 주인법으로 가셔서 볼게요. 46페이지에 주인법 대항력 나오죠? 2절에 대항력. 그 대항력에 5번부터요. 5, 6, 7, 8, 9. 5, 6, 7, 8, 9.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예요. 5번.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주의 승계를 원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뭘 제기했어요? 이의제기를 했죠. 그럼 양도인의 보증금만 아니면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양도인은 누구예요? 양도인 전주인이죠. 전주인의 보증금만 아니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임차인이 뭐 제기하면? 이의제기하면. 두 번째는요. 보증금에 뭘 걸었어요? 압류를 걸었죠. 압류. 이 보증금에다 뭘 걸은 거예요? 1억에다가 압류를 걸은 거죠. 채권자가. 이 채권자가 뭘 걸었다 여기다? 압류를 걸었다. 압류를.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채권자. 임차인은 뭐가 되고요? 채무자. 주인은 제3채무자. 얘를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제3채무자. 왜 제3채무자예요? 얘가 돈 꾼 거거든. 얘가 돈 빌린 거거든. 얘한테서. 그죠? 얘는 채무자고 얘는 누구야? 제3자라고. 제3자. 그죠? 근데 이 보증금이 압류를 걸어놨죠. 압류를 딱 걸어놨는데 얘가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다. 압류 안 걸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팔았으면 돈 누가 줘? 갑이 얘한테 넘겨주면 끝나죠.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주인이. 뭐가 걸린 상태에서? 압류를 걸은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럼 보증금은 갑이 내줘요? 양수인이 내줘? 얘가 내준다는 거. 이게 전원합의체가. 그게 전원합의체요. 다음 7번. 임차인이 어디에 낀 경우? 중간에 낀 경우죠. 후순위 권리자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매되어 선순위 저당권도 뭐 할 때? 함께 소멸할 때. 그럼 임차권 어디 있어요? 중간에 꼈다는 거죠. 시험은 이렇게 나와. 시험은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뭐도 소멸할 때?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하죠. 그 말이 임차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꼈다는 거지. 그러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단 2번. 선순위 저당권이 임차인의 대의 변제를 뭐하면? 소멸하면 동그라미. 소멸했죠. 그러면 임차권 어떻게 돼요? 존속한다. 자, 됐고요. 뒤로 다시 옵니다. 뒤로 오셔서 상위법 계속합니다.
4번. 상임법의 4번이요. 상임법의 3번은 뭡니까? 밑에 3번. 2절에 3번. 2절에 3번. 가등기 된 거죠? 상가 가등기 된 걸 어떻게 했어요? 대항 요건 갖추고 세 얻었죠? 세를 언제 얻은 거예요? 가등기 된 거. 상가 가등기 된 것 세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3번이요. 3번. 2절에 3번. 그럼 그 임차인은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본등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상가 가져간 거죠? 상가를 소유권 가져간 거죠? 그럼 그 임차인은 영업해요? 못해요? 쫓겨나요. 대항력이 없어서. 그럼 거기도 가등기에 동그라미야. 가등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당권. 가등기를 뭐로? 저당권. 저당권 있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세를 얻은 거라고. 똑같은 거야. 그럼 가등기 있는 거 얻든가 뭐 얻은 거? 저당권 있는 거 얻으면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 4번.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뭐할 의무?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유지 관리를 누가 해요? 유지 관리를? 임대인이. 동그라미 임대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대차에서 누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차에서 목적물의 유지 관리요. 유지 관리 의무는 누가 한다? 주인이 하죠. 임대인. 주택임대차에서 누가 해요? 임대인. 상가임대차도 임대인이 한다는 거. 왜? 이 민법의 규정을 여기다 준용을 하거든요. 왜냐?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는 규정이 없죠. 없으니까 뭘로? 민법의 규정. 민법은 무슨 규정? 일반 규정. 이거는 특별법. 특별법의 규정이 없죠. 없으면 뭘로? 일반법인 민법이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야. 뭐의 규정이 없으니까? 특별법에는 이 규정이 없거든요. 법의 비비로. 그러면 특별법이 민법이 메꾸는 거죠. 전세권에서는 누가 해요? 전세권자가. 그죠? 전세권자 스스로. 지상권에서는 누가 해요? 지상권자 스스로 해요. 지상권자 스스로. 그죠? 지상권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서는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로 개설은요. 통행로 개설 비용. 통로 개설할 때 돈 들어가죠. 길 내는 거. 누가 부담해요? 누가요? 통행권자가. 민법의 비용 문제는 다 나왔어요. 여기. 다 나왔어. 네? 예. 그게 이거예요. 주택임대차. 미등기 전세. 전세 1억인데 뭐예요? 등기 낸 거야, 안 낸 거야? 안 낸 거. 등기 내면 뭐야, 그거는? 전세권이죠. 그거는 전세권은 등기를 낸 거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되건? 세입자 자기가 하죠. 근데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로 봐, 임대차로 봐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래, 주인에게 생겨요, 주인에게. 법의 규정이 없거든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이 가서 메꾸는 거죠. 다음 5번.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죠. 그러면 그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뭐 하게 돼요? 승계한다. 누가 승계하는 거예요? 은행이 임차인이 받을 우선 변제권 1억을 그 1억을 고스란히 누가 승계하는 거예요? 은행이 승계해버린다는 거죠. 은행이 이걸 승계해버린다. 은행이. 이거 여기가 받을 거를. 그죠? 이때 위에다 써보세요. 채권 양수인이 은행이 아니라 일반 채권자는 은행이 아닌 때 가로 채권만 양수한 때 은행이 아니라 채권만 양수한 때 은행이에요? 은행이 아닌 때요? 은행이 아닌 때 그때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별표. 뭘 못 받아요? 우선 변제를 못 받아. 왜? 걔는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선 변제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새 살고 거주하는 사람한테. 세입자로 뭐한 사람한테. 거주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보증금 먼저 빼가라고.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근데 거주를 안 하고 뭐만 가져간 사람? 채권만 얘가 가져갔죠. 그럼 얘는 거주해요? 거주 안 해요? 얘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판례예요. 근데 이거를 이러다 보면 은행도 거주자예요? 거주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얘도 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는 게 논리적이죠. 이걸 법을 개정을 한 거죠. 법 개정을. 자, 그렇게 되면 얘도 우선 면제를 못 받으면 얘한테 대출해줘 안 해줘? 아니죠.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 활성화하려니까 얘가 누구일 때요? 은행일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면제를 받아가라 이거죠. 이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기억.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뭘 잃어버리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 행사를 못해요. 뭘 상실하면? 대항 요건 상실하면. 단 니은 금융기관 은행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뭐 할 수 있어요? 대리나 대위에서 임대차를 뭐 할 수 없어요? 해지는 할 수 없죠. 해지는 못해. 대신에 뭐 할 수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해지는 하고 못하고? 못하고. 다음 6번.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봐요? 1년으로 보죠. 1년. 단 임차인만 누구만? 임차인만 1년 미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7번. 계약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 쌍괄호 2번이요. 갱신요구를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거절 사유, 열거 사유가 몇 가지예요? 8가지예요. 이거 빈출이에요. 첫째는 2기요, 3기요? 3기. 두 번째는요? 중과실로. 뭘로? 중과실로 망가뜨렸죠. 세 번째는요? 합의로 보상했죠. 합의하에. 네 번째는 무단전대. 무단전대 했죠. 다섯째는 철거나 재건축일 때. 그죠? 철거나 재건축. 그 철거나 재건축을 언제 고지해야 된다고? 계약 체결 당시에. 기억이요. 계약 체결 당시에. 그래, 그거 암기법이 있어요. 거기 암기법. 그죠? 동의 없이 3세번을 중과실로 재건축하면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가 4개죠. 그죠? 동의 없이 3세번을 중과실로 뭐 하면? 재건축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주의, 경과실로 망가뜨리면 별표. 경과실이죠. 그럼 임차인은 갱신요구 못해요? 해요? 할 수 있다. 없다고 시험 나왔다고 25예요. 없다는 뭐를 할 수 없어요? 거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을. 갱신요구는 할 수 있어. 주인이 거절을 못하는 거지. 임차인은요. 갱신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주인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경미한 과실이니까. 경과실은. 다음 우측에 상임법 신설내용부대 신설 우측에.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죠. 3기. 두 번째, 기간 만료 몇 개월 전? 3개월 전이나 종료 시에. 3개월 전이나 종료 시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간의 권리금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누가 방해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그로 인한 뭐를 줘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죠? 그 손해배상 책임은 몇 년 안에 해야 돼? 몇 년? 3년 안에 해야 된다고. 나왔죠?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안 나온다고.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가. 얼마 전에요? 3개월에서 종료 시까지요. 그럼 6개월 전에 그럼 권리금 계약하는 거는?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죠? 누구랑? 신규 임차인하고. 치킨집 거래한 거죠? 권리금 1억에 넘기기로. 그걸 언제 하면? 6개월 전에 하면. 얼마 전에요? 6개월 남았죠? 그때 권리금 어떻게 한대요? 넘긴대죠? 그럼 주인은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해도 돼. 왜 그래요? 네? 내 가게거든. 쓰세요 거기다. 누구 가게? 내 가게야. 내 거니까 내 맘대로지. 내 가게 내 맘대로. 얼마 전에 하는 거는? 6개월 전에 하는 거는 주인이요. 동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보니까 얘가 조폭 같았고. 임대해줘야 돼? 안 해줘도 돼? 싫어. 왜? 당연한 거죠. 내 재산권이니까.
근데 얼마 안에 하는 건? 3개월 전에 하는 거는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3개월 전에 권리금 계약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를 해야지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한테는 이게 엄청난 제약이에요, 제약. 세입자들은 이게 미흡하다고 그러죠. 거꾸로 주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아니, 주인이 거절을 못해, 내 가게를. 뭐를 못한다고? 거절을 못해. 세입자를 내 마음대로 못 고른다는 거지. 그죠? 누가 들어와도요? 보세요. 아까 6개월 전에 거절할 수 있었죠? 싫어, 그죠? 근데 얼마 전에요? 3개월 전에 얘가 누구한테요? 이거 동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그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3개월에서 종료 시까지요. 요때는 주인이 거절하면 안 되는 거, 이게. (3번)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건물에다가 유치권을 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네? 왠지 써보세요. 왜냐고 써보세요. 권리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권리금 어디서 받게 된 거예요? 쓰시라고요. 모르고 있잖아, 그냥. 권리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설, 비품, 시설 쓰세요. 비품하고 써서 비품이 뭐 있어요? TV, 세탁기, 냉장고, 테이블, 컴퓨터. 이런 게 비품이죠. 또 그 다음에 뭐? 단골. 그 가게 단골 있죠? 단골 손님. 비만 오면은 단골 손님. 그죠? 그 다음 노래방 기기 쓰세요. 기기. 왜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 박이라고. 그 기계를 뭐 한 거야? 기계를 양도한 대가죠. 양도 대가. 뭐를 양도했다고요 지금? 그걸 양도하고 받은 대가죠. 그럼 그 양도 대가는 건물 양도 대가가 아니잖아요. 건물하고 무관한 거죠. 쓰세요. 뭐하고 무관한 거예요? 건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TV 팔고 에어컨 팔고 냉장고 파는 거지. 노래방 기기 팔고.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다음 네 번째,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죠. 그럼 권리금 계약을 거부해요, 못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안 쓰면 이게 악용의 소지가 큰 거죠. 그죠? 그럼 얼마 동안만 안 쓰면 돼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저 수험생이 쫓아왔어요. 자기가 가게를 7년이나 그동안 했어요. 7년 동안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지. 그래, 권리금 계약을 5억에 한 거죠. 권리금 계약을 얼마에? 5억에 계약을 했죠. 5억에. 꽤 되죠? 5억이죠. 근데 주인이 얼마 동안 가게 접으면 된다는 거예요? 1년 얼마 동안? 6개월 동안만 이거 접으면 된다는 거죠. 영업하고요, 영업 안 하고. 그럼 1년 6개월 동안 뭘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월세만 포기하면 이거 뺏을 수 있어, 가게. 이게 가게 뺏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가 유명한 고깃집이라고. 고깃집이죠? 그래, 이분이 권리금 얼마 받고 5억에 넘기기로 했죠? 고깃집은 큰 건 크거든요. 몇십억 하니까. 권리금 5억도 싸거든, 사실은. 싸죠? 근데 이 가게를 이분이 먹을 수 있다고, 통째로. 어떻게 하면요? 1년 6개월 동안 월세 포기해버리면 이 가게 그냥 통째로 가져갈 수 있잖아. 이게 이 얘기예요, 지금. 가게 어떻게 하는 거? 뺏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야, 지금. 1년 6개월 동안 월세 포기하면 이거 뺏을 수 있어. 그래서 1년 6개월이 중요한 거야, 이 숫자가. 그죠? 입법할 때는 3년으로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바뀐 거야, 이게. 왜요? 로비가 들어갔거든요. 누가 로비를 해요? 예, 건물주들이 하는 거지, 건물주들이. 그래, 1년 6개월이 중요해요. 정의당에서는 이걸 3년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으로. 왜 1년 6개월이에요? 법으로 입법을 해서. 그죠? 법으로 정해서지.
다음 집합건물법 1번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 건축물 대장의 등록 시점이라는 기준의 판례는 폐기됐죠. 등록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빈출입니다. 구분 건물이 완성되어,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가 완성되어 객관적인 뭐가 이루어지면, 구분의 의의가 이루어지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해야 돼, 하기 전이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뭐 하기 전에 성립해요? 등기나 등록 하기 전. 등록이나 등기하기 전 밑줄이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야 돼? 전에는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해야죠. 이제 등록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3번 대지사용권. 처분의 일체성,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해요, 못해요? 분리처분 못하죠? 전유부분하고 뭐하고? 대지. 전유부분 아파트죠? 아파트 이 전유부분하고 여기 301호하고 뭐하고? 대지하고 이건 분리처분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공용부분에서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이 있죠? 구조상 공용은 뭐예요?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건 구조상이죠? 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은 뭐예요?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규약으로 정한 거죠?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쓰자고. 그죠? 써보세요, 위에다가. 일부 공용에 제공되는 것. 어디에만?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 은.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전체가 쓰는 거예요? 일부만요? 쓰세요, 여기다. 일부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 사용함. 누구만 사용함? 일부 구분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수영장 있다고. 지하에 뭐 있는 거? 수영장 있죠? 예, 여기 1단지하고 2단지는 없는데 저희 3단지. 3단지에는 이 수영장이 있어, 지하에. 그럼 누구만 써? 3단지 입주자만 쓰는 거지. 그죠? 전원이 쓰는 거예요, 일부만. 이게 일부 공용이야, 일부 공용. 됐죠? 일부 공용의 밑줄. 옆 단지는 여기 사용해요, 못해요? 못해요. 급소. 법원의 강제 경매로도 대지권과 전유부분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22의 기출. 법원에 뭐로도요? 강제 경매로도 안 됩니다. 강제 경매. 뭐하고 뭐가 분리 안 되기 때문에. 대지권하고 전유부분. 분리 안 되죠? 그 다음 위에다 써보세요. 위에다. 별표. 위에 또 하나 별표하고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를 못한다. 집합건물법상 무슨 부분? 공용부분은 취득시효를 못한다. 작년 26회 기출. 왜요? 취득시효를 해버리면 공용부분을 취득시효를 점유자가 해버리면 뭐하고 분리돼요? 전유부분하고 분리가 되니까. 전유부분하고 분리되니까. 그래 집합건물법상 어느 부분? 공용부분은 취득시효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묶어놓은 거야. 전유부분하고 분리되면 안 되니까. 급소 두 번째, 분리처분 금지를 뭐를 안 해놓으면? 등기를 안 해놓으면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3자에게 대항 못한다, 별표. 선의3자. 23회 기출. 그 다음 급소, 분리처분 뭐가 있으면? 규약이 있으면. 규약을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분리처분할 수 있어. 그럼 규약이 없으면요? 분리처분 못하고 규약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됐죠? 그 다음 급소 네 번째. 전유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꽂았죠? 가압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그죠? 19회 정답. 다음. 주의. 전유부분 소유자가 상속인 있고요, 상속인 없이요? 상속인 없이 죽었죠? 그럼 그 대지권은 누구한테 가요? 국가에게 가요? 다른 공유자요? 국가.
국가에게 가죠. 밑에다 쓰세요. 물권법 공유에서는 누구에게 가요? 누구한테?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어디에서요? 물권법에서. 그래, 그 시험이요. 그게 시험이 9번 정도 나왔어요. 그게. 그 쉬운 거. 쉽죠? 다음, 구분 소유자의 권리 1. 하자담보 취급권. 첫째, 주체는 누구예요? 현재 구분 소유자. 1번,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입주자죠? 현재 입주자가 하자 있으면 따지는 거예요. 둘째, 밑에 둘째. 하자 담보 책임 부담하는 자. 부담은 누가요? 책임 부담은? 분양자만 져요? 시공자도? 시공자도 지죠? 시공자도 집니다. 시공회사도 지는 거예요. 분양회사만 져요? 시공회사도? 건설회사도 책임지는 거예요. 이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건설회사가 분양자한테 다 떠넘겼거든. 왜? 이게 여러 입주자 상대하는 게 힘들거든요.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넘겼죠. 그거 법으로 다 묶어버린 거죠. 누구까지 책임지라고요? 시공회사도. 그럼 계약서에 뭐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회사는 담보 책임을 안 진다라고 특약을 넣으면 무효야. 이거 왜 무효예요? 강행 규정. 이 동네는 강행 규정이야. 이 동네는. 셋째, 담보 책임의 기산점.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언제부터 진행돼요? 인도시. 인도시부터가 뭐예요? 입주시. 입주시부터 10년이에요. 입주시부터. 임대아파트는요. 임대아파트는 임대 후 분양 전에 된 아파트. 임대아파트죠. 그것도 언제부터? 인도시. 입주시부터. 맨 처음에 입주한 때부터. 왜요? 입주해서 들어가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죠. 그때부터 담보 책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디귿이요. 별표. 하자로 인한 무슨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언제부터? 각 하자 발생 시부터이고 인도시부터가 아니다. 그럼 입주한 날부터요? 하자가 생긴 날? 하자 생긴 날부터 입주한 날이 아니에요. 내용. 중대한 하자로. 하자가 중대하죠.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분양 계약한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엎을 수 있어. 됐죠? 다음,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청구예요. 행위 금지 청구 밑줄이요. 층간소음. 위에 층에서 애들 뛰죠? 그럼 뛰지 마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정지 청구? 행위 금지 청구. 주체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해요. 별 3개. 구분 소유자 못해요. 구분 소유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칼싸움 나는 거야. 칼부림 나는 거야. 누가 해야 돼요? 관리인이. 3번 사용금지 청구는 얼마요? 4분의 3이야. 4분의 3. 행위 정지는요? 통상집행결이고 사용금지는 4분의 3이에요. 사용금지하고 행위금지는 뭐가 틀려요? 행위금지는 뛰지 말라는 거죠. 뛰지 말라는 거고 사용금지는 살지 마라 이거죠. 살지 말라는 거지. 다른 거지. 그죠? 무서운 거죠. 그 다음 채자가 빠져네요. 체납관리비를 어디까지 승계하느냐.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는 세주인이요. 승계해요? 안 하고.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죠. 연체료는요? 안 해요. 뭐만 승계해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내가 떠안는 거예요. 다음 관리 및 재건축.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뭐가 없어도요? 조직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죠? 조직 행위가 뭐예요? 총회 해야 돼요. 총회 없이요. 총회 없이 관리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총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해도 관리단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구성원인데요? 구성원은? 입주자 전원이죠. 입주자 전원이 구성원이에요. 이때 입주자에는 2번 미분양된 전유부분 밑줄이요. 미분양된 전유부분 빼고요. 포함해서 관리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포함해서?
미분양된 전유 부분. 분양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 이게 왜 중요해요? 그럼 미분양된 전유 부분은 누구 거? 시공사 거죠? 시공사야, 시공사.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거든.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동안은? 다 빼버렸지. 왜요? 지네들은 빼버리고 입주자한테 떠넘긴 거야, 이거. 자기들은 넣고요, 안 넣고? 안 넣고 입주자한테 떠넘기란 거라고. 이게 그래, 그걸 잡아낸 거야. 뭐라고요? 누구도 들어가라고요? 미분양된 전유 부분도 포함해, 안 해? 포함한다는 거야. 니네들도 관리비 내라 이거지. 왜? 소유자잖아, 소유자. 그 얘네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미분양된 아파트는 관리비 조금 나와, 엄청 나와? 엄청 나와요. 왜요? 얘네들이 다 떠넘기거든. 그 다음 3번. 관리 규약이 아직 없어도. 뭐가 없어도? 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공용 부분이요, 전유 부분이요?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없어도 지금? 규약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도? 안 만들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왜 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쓰잖아. 엘리베이터 써, 안 써? 쓰죠? 그거 누가 내? 입주자들이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관리비? 공용 부분 관리비는 뭐가 없어도 규약을 아직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그래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기료 내지. 상식이죠? 법은 상식이에요. 상식인데요, 엄청 꽈놓은 상식이죠. 네 번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그럼 써보세요. 임차인도 가능하다. 누구도 가능해요?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죠. 근데 5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돼요. 그럼 임차인은 될 수 없다 이거지. 시험 문제. 다음 6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 동의하면 누가 동의하면?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쳐요,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소집 절차 생략. 뭐 생략? 소집 절차 생략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총회하고요, 안 하고? 쓰세요, 거기다. 뭐 안 하고? 총회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어. 누가 동의하면? 전원이 동의하면. 그 다음 7번. 관리단 집회는 집회 소집을 할 때 뭐만 결의할 수 있어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밑줄이요. 이게 뭐예요? 안건으로 올린 거. 뭘로 올린 거? 안건으로 올린 것만 의결권이 있어요. 올리지 않은 거는 의결하면 다 불법이야. 뭐 한 것만? 안건으로 제안한 거 있죠? 그것만 공지한 거. 공지한 거 있죠? 공지한 것만 의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무효야. 그 법이 투명해졌어. 아주 투명해졌죠? 전에는요? 임시총회 한대, 그죠? 왜 하는데 그러면 모르지. 나오래잖아. 저 커피 한 잔 준대고. 가죠? 가면요? 심각한 얘기하고 있잖아. 자기네들끼리. 왜 갔는데 그러면 몰라 지금. 그죠? 완전히 까맣게 덮여놓고 일을 했잖아. 지금은요? 지금 엘리베이터 보세요. 엘리베이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지사항 해가지고요. 엄청 디테일해. 그죠? 제가 일부러 읽어가지고 강의 좀 해보려고 읽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벌써 섰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예. 그 정도로 요즘은요, 안건이 명료해요. 조금 하나 바꿔도 어떻게 바꾸는 것도 뭐 하나 바꾸는 것도요, 다 공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투명해졌어요. 투명해졌어요. 그 다음 의결권 8번. 의결권은 서면으로 해요, 못해요? 서면이나 대리인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도 결의할 수 있어. 그죠? 써보세요. 전자적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도 결의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이 뭐예요? 밴드나 카톡. 이게 있어, 법조문에. 밴드나 뭘로요? 카톡으로도 의결할 수 있죠. 되는 거예요. IT 강국이잖아요, 그죠? 가야 돼요? 꼭 안 가도 돼요? 아, 나 강의하는데, 그죠? 저는 맨날 저녁 강의거든요. 그 모임은요, 저는 맨날 못 가는 거지. 맞잖아요. 이게 되는 거지, 이게. 그 다음, 결의 취소해서. 결의 취소.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한 걸 뭐 해달라고요?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안에? 1년 안에. 결의한 게
법 위반이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뭐 해달라고요? 취소시켜달라고 소로 할 수 있어. 소로. 이걸 무슨 소? 결의 취소해서. 쓰세요 거기다. 소수자 보호 제도다 이게. 아까 위에서 층간에도 위에 뛰는 애들 있죠? 이사 왔는데 뛰죠? 얼마 되면 못 뛰게 요구해요? 뛰지 말아달라고. 행위 정지는 얼마? 이거 안 중요하시구나. 안 중요해요? 뛰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행위 정지죠? 이거 요구할 땐 얼마예요? 입주자 얼마? 사용금지는요? 무슨 금지? 사용하지 마. 이건 얼마요? 사용금지죠? 다르다고 이게. 이건 얼마고? 4분의 3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의해야 돼. 이거는요? 통상결의니까 2분의 1, 2분의 1. 근데 이 결의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용을 하게 해요? 사용 못하게 해요? 할 수 있죠? 이게 뭐야? 다수결의 폭거죠, 폭거. 그럼 거꾸로요? 소수자가 뭐 할 수 있다고? 소수자가. 결의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됐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엎을 수 있다고. 누구 보호하려고? 소수자. 이게 법이 만드는 장치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법적으로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재건축이요. 재건축 1번 주거용을 헐고 뭘로요?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재건축하는 것도 됩니다. 주거를 뭘로? 상가로. 되죠? 단 분양 안 되면 망하는 거지. 그죠? 두 번째 법정 정족수가 얼마요? 5분의 4. 이 5분의 4에 미달한 재건축 결의는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비용 분담액을 정해라. 비용 분담액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도 유효 무효? 무효. 비용 얼마씩 각출하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넣어야 돼요. 다음 법정 결의사항 4개 외우세요. 설계비 귀속. 설계비 귀속. 설은요? 설계계요. 설계도죠. 설계도. 개는요? 개괄적 비용이 뭐야? 총비용. 총비용. 그 다음 비용 분담은요? 내가 비용 얼마 각출하냐. 그죠? 분담금이죠. 분담금. 개인별 분담금 있죠? 그거 넣어야 돼요. 그거 안 넣으면 무효야. 그 다음에는요? 소유권 귀속. 소유권 귀속이 뭐예요? 몇 평짜리 분양받냐고. 몇 평짜리 분양받냐고. 그 4가지 들어가야죠? 그게 시험에 나왔어. 법정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법정 결의사항인 거 아닌 거?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그럼 이거 4개 외우셔야지. 그거 중요한 거 이거. 그 다음 반대자에게. 반대자 있죠? 재건축 반대하는 분 있죠? 그분한테 뭘로요? 서면으로 촉구해야 돼요. 서면으로. 뭘로? 서면으로. 그래 민법에 서면으로 하는 건 이게 유일해. 유일. 재건축 반대하는 할머니 있죠? 할머니한테 촉구할 때 뭘로 촉구해요? 서면으로. 이때 얼마 안에 답이 없으면 2개월 안에 확답이 없으면 참가로야 불참으로? 불참으로 봐요. 불참으로. 다음 정족수 볼게요. 전원동의는 딱 하나죠. 전원동의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때. 두 번째는 5분의 4는 2개죠. 재건축하고 서면 결의가 5분의 4요. 그럼 재건축 결의를 서면으로 해요 못해요? 재건축 결의는 서면으로 한다 못한다? 거기다 쓰세요. 10번에다 아까 10번 위에다 뭐라고요? 서면으로도 재건축 결의 할 수 있다. 서면 결의로 재건축 의결할 수 있다. 얼마가 동의하면? 5분의 4가 도면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총회 하고요, 총회 안 하고? 총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5분의 4가 결의하면. 그 다음 4분의 3 동의는 3개죠. 규약 설정, 그 다음에 사용금지, 그 다음에 공용부분 변경. 이건 다 얼마요?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나머지는 통상결의. 나머지는 통상결의니까 2분의 1. 됐죠? 다음 가담법. 각자 보시고요. 실명법 보겠습니다. 실명법. 7시에 수업이 있나요? 예. 실명법 급소 49번.
49번이요. 개념.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 개념. 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 맞죠? 대외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수탁자. 그죠? 주의요. 위에다 써요. 주의. 삼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쓰세요. 삼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대내관계, 대외관계가 분리 안 됩니다. 대내관계, 대외관계가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자간 명의신탁은 분리가 돼.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수탁자가 매수인인 거는 무슨 명의신탁? 수탁자가 매수인이죠. 돈은 얘가 대주고요. 돈 10억은 얘가 대준 거고, 돈 제공은 얘가 한 거고, 명의는 누구 명의로 산 거예요? 수탁자. 얘를 명의자로 해서 땅 산 거죠. 이게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지. 돈만 얘가 대준 거고, 얘는 숨어 있는 거죠. 그죠? 저 부동산의 소유자는 시험 이렇게 내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이고, 제3자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다. 맞아 틀려요? 단구래 이게.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왜요? 3자간이잖아. 3자간에서는 누구 거예요? 그냥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그죠? 신탁자에 대해서도 수탁자. 제3자에 대해서도 오케이.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돼요. 중간생략경에서는요. 병이 매도인, 얘가 매도인,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 중간생략경은 누가 매수인이에요? 얘가 땅 파는 거죠. 땅을 매매로 내놨죠. 누가 사는 거예요?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지. 얘가 매수인 되는 거죠. 둘이 매매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신탁자가 뭐가 되는 것? 매수자가 되는 게 무슨 명의신탁? 중간생략경. 수탁자가 뭐가 되면? 매수인 되면. 얘가 매수인 되면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는 거야. 아이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추상직 가야 돼가지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누가 소유자예요? 얘가 소유자. 얘가. 그죠? 여기서는 수탁자죠. 다시 한번.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자이고 제3자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다. 틀렸죠? 여기서요. 여기서도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다. 맞아 틀려? 거짓말이라고. 얘가 소유자라니까. 그죠? 얘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왜냐하면 이쪽으로 등기한 거. 이렇게 등기했죠? 이 등기가 유효 꽝이에요. 등기가 무효거든요. 이게. 왜 무효냐고 물으신다면? 네? 계약자하고 명의자가 다르니까 무효지. 계약자는 얘인데 등기는 얘로 했죠. 이게 무효인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얘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매도인이. 그죠? 예,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그 다음 쌍괄호 3번. 1절의 쌍괄호 3번. 소유권과 모든 물권. 소유권과 모든 물권을 타인 명의로 뭐하면? 명의신탁하면 안 돼요. 소유권만요. 모든 물권을. 모든 물권이 다 명의신탁 금지예요. 전세권, 저당권 쓰세요. 전세권, 저당권 다 물권이죠. 타인 명의로 해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 불법이야. 다 불법. 전세권도 타인 명의로 해놔요? 해놔요. 왜요? 전세금 뺏기거든. 그죠? 전세금 뺏기거든. 제 친구 하나 80억 구두를 했어. 80억. 그리고 자기 명의로 지금 전세 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들한테 뺏기죠. 그러니까 전세를 누구 명의로? 자기 친척 명의로 돌려놨지. 전세도 그래 명의신탁을 하는 거야. 그죠? 알고 계셔야 돼. 알고. 전세도 명의신탁 할 수 있다고. 그거 불법이 아니야? 걸리면 불법이야. 그죠? 안 걸리면 합법. 네 번째,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요? 명의신탁은 왜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 아니라서. 뭐가 아니라서?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다음 2절. 명의신탁이 적용되지 않는 거 4개죠? 첫째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거. 양도담보죠. 그냥 한 거예요? 채권 담보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채권 담보로 뭐 했어요? 가등기했죠. 그냥 한 거예요? 돈 꿔주고. 돈 꿔주고 한 거는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돈 꿔주고 한 거니까. 그 다음 상호 명의신탁하고 신탁 등기 다 명의신탁 아니죠? 그 다음 효력 3절의 효력 1.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가 원칙이죠? 옆에다 쓰세요. 특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종종 배우자 그 다음에 누구요?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종교단체가 추가된 거예요 작년에. 그죠? 교회 같은데 종중 그 다음에 누구? 배우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다. 탈세 목적 없으면. 됐죠? 자 그럼 빈출. 신탁자는 지금 명의신탁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인 명의신탁이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뭐 해가지고요? 해지를 원인으로 해지의 동그라미요.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 등기 넘겨라. 소유권 등기 넘겨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요? 무효니까. 무효니까 해지로 등기 넘기라고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럼 거꾸로요. 배우자 간의 유효한 명의신탁이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해지로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요. 해지는 어디에서만 써먹어요? 유효일 때. 근데 지금은 명의신탁이 뭐일 때? 무효인 명의신탁이죠. 그럼 해지로요. 해지로 소유권 넘겨달라고 혀 못혀? 못혀. 별 3개. 작년 정답, 재작년 정답.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빈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밑에 보세요. 명의신탁의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꽝이죠. 제3자가 뭐여도 악의여도 대항할 수 없다지 없다. 26회 기출. 이상하죠? 이상하면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안 이상하죠? 안 나와 그거. 그죠? 그거 쓸데없는 강의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야. 그거. 쓸데없는데 아무리 파도 소용없어요. 그죠? 예. 다음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계약 명의신탁 먼저. 2절 있네요. 2절. 51페이지 2절. 계약 명의신탁 있죠? 계약 명의신탁은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거기다 쓰세요. 2개로 나눠집니다. 2개로. 계약 명의신탁은 몇 개로? 2개로 분류가 돼요. 쓰세요. 거기다. 매도인이 뭐인 것?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 이 매도인이 얘네들이 명의신탁 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얘가 눈치 못 챈 거죠? 선의인 거지.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 이게 얘가 몰랐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전한 거 수탁자로 등기 이렇게 옮겨놓은 거 유효 무효?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 무효? 유효다 이거. 매도인이 뭐일 때? 선의일 때는. 매도인, 선의인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유효죠. 그럼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는? 수탁자 소유 얘기예요. 수탁자 을소유다. 을소유.
두 번째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그럼 모르는 거야, 알고 있었던 거야? 악의 있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때는 이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쪽으로 소유권 이전한 게 유효, 무효? 무효다. 그럼 누구 소유예요? 누구 소유? 병 소유, 병. 매도인 병 소유. 이게 무효니까. 그래, 계약명의신탁은 두 개로요. 투 타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매도인이 뭐인 거?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두 번째는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우리 판례가 이렇게 불러 아예. 판례가 이렇게 불러 올해부터. 됐죠? 그럼 써볼게요. 거기다가 맨 밑에 51페이지 밑에다 있어야 돼. 이제 5줄 써야 돼. 5줄. 공간 잡으셨어요? 테마는 하나인데 5줄에 넣어야 돼. 그래. 하나. 이쪽 저쪽에 막 날려놓지 마시고 하나를 모아놓으세요. 자, 써볼게요. 어떤 사람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뭐함에 있어서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자를 타인으로 하기로 한대. 명의자인 타인으로 한대. 매수자를 누구로? 명의자인 누구로? 타인으로 한대. 화살표. 그때는 누가 당사자인 거야? 누가 당사자? 타인이 당사자다. 타인 가로 누구? 명의자가 당사자다.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했죠? 매수자를 누구로? 명의자가 누구요? 타인 명의로 했죠? 그럼 이게 무슨 명의신탁? 쓰세요. 계약명의신탁이다. 화살표. 계약명의신탁. 어떤 사람이 누구 명의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자를 누구로? 명의자. 타인으로 했죠? 그게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다. 됐죠? 다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밑에다 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로요. 가로합니다. 가로. 매도인이 법률 효과의 귀속을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도인 때.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뭐일 때? 의도인 때. 그때는 누가 당사자예요? 신탁자가 당사자다. 신탁자가 당사자. 오케이요? 그게 특별한 사정이야 지금. 다시요. 매도인이 누구를?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요?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신탁자에게. 얘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신탁자에게. 여기네 여기.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신탁자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그럼 뭡니까 이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됐어요? 따라서 매도인이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 귀속시키려고요? 신탁자에게 귀속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죠? 있을 때는 무슨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되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야? 수탁자, 매수인이 당사자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보겠습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그 그림 볼게요. 사례 분석 볼게요. 사례 분석. 갑은 2013년에 친구을과 명의신탁 약정했죠? 누구랑 약정했어요? 친구을과. 친구을의 동그라미요.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쓰세요. 무효. 약정에다 무효. 병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의 별표. 매수자가 누구야? 매수자가. 누가 매수자? 갑이 매수했죠? 쓰세요. 거기다 매수자 찾아라. 매수자를 찾아라. 누가 매수했어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랬죠? 그럼 누가 매수한 거예요? 갑이 매수했죠? 병에게 부탁해서 누구 명의로 등기했어요? 을에게 등기했죠. 무슨 명의신탁? 중간생. 이게 중간생략형이다. 옳은 것은 1번. 을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맞아요? 누가 소유자요? 병. 매도인이 소유자죠. 매도인 병. 두 번째, 갑은 명의신탁 해지 동그라미요. 해지로 소유권 등기 넘겨달라고 혀 못해요. 못하죠. 왜요? 무효니까. 약정.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해지로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없다죠. 왜요? 명의신탁이 무효라서. 세 번째,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 그래요. 못해요? 얘는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내놓으라고 그래요. 매도인한테. 그죠? 수탁자 을에게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없다. 별 3개. 누구한테 해야 돼요? 등기 청구는요.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그죠? 그래서 신탁자는 소유자예요. 등기 청구권만 있어. 거기다 쓰세요. 신탁자는 뭐만 있다? 등기 청구권만 보유하고 뭐가 없다? 소유권은 아직 없다. 신탁자는 뭐만 보유하고요? 등기 청구권만 보유하고 아직 뭐는 없다?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다. 왜? 등기를 안 했고 등기 청구권만 있다. 됐나요? 4번 병은 매도인이죠. 걔가 진정한 소유자야 아니야? 쓰세요. 병. 거기다 병이 진정한 소유자. 얘가 소유자니까 이 등기 그냥 둬요. 이거 말소할 수 있어. 말소 등기 할 수 있죠? 말소 등기. 왜요?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말소 등기 하죠. 말소만 돼요. 진정명의 복도. 다 된다. 자, 쌍괄호 1.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무효죠? 따라서 급성. 해지로 소유권 넘기라고 해 못해? 못해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죠? 무효.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매도인 병에서 수탁자 을로 등기 이전한 거는 실매수자가 아닌 누구 명의로? 차명 등기로서 무효죠? 따라서 소유자는 별 3개. 소유자는 누구예요? 수탁자가 아니라 매도인 병이다. 쓰세요. 거기다. 신탁자는 뭐가 없다? 등기 청구권만 있다. 신탁자는 뭐만 있다? 등기 청구권만 있고 소유권 없음. 신탁자는 뭐만 있음? 등기 청구권만 있고 소유권이 없음. 그럼 누가 소유자요? 매도인. 얘가 소유자죠?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3번. 매도인 병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수탁자 명의 무효 등기를 뭐 할 수 있나요? 말소 청구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요. 왜요? 무효니까. 마찬가지로 3, 4번 묶으세요. 매도인 병은 말소 등기만 돼요. 진정명의 회복도. 진정명의 회복으로도 등기 뺏어올 수 있다. 3번은 뭘로 뺏어오는 거예요? 말소로 뺏어오는 거고 4번은요? 진정명의 회복으로 뺏어오는 거죠. 그 다음 신탁자의 지위.
신탁자의 지위 옆에다 쓰세요. 소유권 없음. 뭐가 없음? 소유권은 없고 등기 청구권 보유. 소유권 없고 뭐만 보유? 등기 청구권만 보유. 급소 1번. 매매 당사자로서 뭘 갖는다? 등기 청구권을 갖죠.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누가 매수인이요? 신탁자에게. 신탁자에게 여전히 소유권 이전이 뭐 부담한다. 17회 23회. 매도인은 얘한테 등기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10년 동안. 두 번째 급소. 그럼 신탁자는 자신의 등기 청구권 있죠? 그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려면 매도인은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말소하죠?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다. 직접 해요? 대위에서?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다. 3번 급소 3번. 신탁자가 누구한테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등기 넘겨라고 해보되 할 수 없다. 단골 없다. 등기는 누구한테 넘기라고 그래야 돼요? 매도인에게. 매도인한테 해야죠. 매도인한테 등기 넘기라고 그래야지. 등기 넘기라고.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원칙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여전히 등기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신탁자가 누구한테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넘기라고 할 수 없다. 24의 기출. 근데 예외 있어요. 예외. 수탁자가 누구한테 처분하면? 제3자에게 처분하면. 얘가 땅을 어떻게 버리면? 처분해버리면 소유권 누가 뺏어가요? 정이 뺏어가죠. 제3자가. 이때 제3자는 선이에요? 선악불문이에요? 얘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뺏어가죠. 그럼 얘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대위에서 찾아갈 길이 없어졌어. 이게 왜? 처분해버렸으니까. 그럼 얘가 이래가지고요. 처분해가지고 이득을 얻은 게 누구예요? 우리죠. 그럼 을에게 가서 뭐 달라고요? 부당이득으로 달라고 한다고. 부당이득으로 돈 달라고. 돈 요구한다고. 돈 요구. 아까는 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 왜?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었으면 얘가 대위에서 뺏어올 수 있었죠. 근데 가지고 있어야 처분했어. 처분하면 얘가 찾아올 수 없죠. 찾아오니까 뭘 내놓으라고요? 돈 달라고. 돈을 부당이득으로 뺏어올 수 있다. 별표. 다음 쌍괄호 4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5번에다 써보세요. 쌍괄호 5번에다가 주의.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OX? 네? X라고 이게.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누가 소유자라고? 매도인이. 그죠? 이게 전원합의체라고. 이때 수탁자가 이거 처분하면 횡령이에요? 아니에요? 횡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얘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얘가 소유자인데 얘가 소유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놈이 보관하다가 팔면 횡령이죠. 근데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 얘가 소유자잖아. 그래 얘는 횡령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올해 전원합의체라고. 여기까지 해서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약명의시탁은 각자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총정리 특강 모두 마쳤습니다. 급수하고요, 빈출하고 주의라고 된 거 있죠? 거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담금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권성을 비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